자, 첫 번째 프린트. 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항 분포의 문제를 어떻게 정규 분포로 푸는지 그걸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 개념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때 이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x는 또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이거는 정규 분포로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들이 n이 충분히 크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기 보면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되는데 np, nq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동시에 만족할 때 그때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오는 시험 문제나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은 다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 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근사적으로 얘를 따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항 분포는 여기 시행 횟수랑 그때 확률을 쓰는 거지. 이 이항 분포야. 그럼 이 x라는 놈이 이항 분포를 따르면 이 x의 평균은 뭐야? 이 x의 평균은 np. 분산은 뭐야? npq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항 분포에서. 여기 보면 이 np가 여기, 그렇지? 여기 보면 이 npq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는 여기에 평균과 분산을 쓰는 건데 평균하고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np, npq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자. x가 이항 분포 얘를 따른다. 그렇지? 얘를 따르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도 따른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정규 분포 따를 때 어떻게 쓰는가? 이 평균하고 분산을 적어야 되는데 평균은 얘랑 얘 곱하는 거라 했잖아. 실제로 얘 두 개 곱하면 32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분산은 뭐야? 이거 곱하기 npq. q는 여기 p에서 1에서 p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얘네들 다 곱하면 바로 16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여기 한번 보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x가 좀 두껍게. 자,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x는 이항 분포도 따르지만 정규 분포도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정규 분포의 평균은 np 두 개 곱하면 되니까 20이 될 거고, 자, 이 분산은 np q. 이 q는 뭐라고? 1에서 5분의 1을 뺀 거. 그렇죠? 5, 25, 4. 그래서 4의 제곱이 바로 분산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항 분포에서 np와 npq 공식을 이용해서 x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면 우리는 정규 분포로 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확률은 이제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의 확률은 x를 z로 표준화를 해서 구하는 거잖아. 표준화해서, 자, 여기 14, 여기는 30. 14와 30을 표준화할 때 어떻게 해? 자, 표준화하는 공식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스몰 m, 이 공식이죠. 이 공식에 x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 x의 값이 z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그때 이 x의 평균하고 이 x의 표준 편차를 적는 거였잖아. 그래서 4하고 20이 바로 4가 표준 편차. 자, 여기 m 평균이 20이지. 20. 이렇게 해서 z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것도 이미 배운 내용들이죠. 그죠? 구해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6, 이 값은 4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4분의 10은 2.5고 마이너스 4분의 6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그려주면 가운데가 0, 왼쪽이 마이너스 1.5, 오른쪽이 플러스 2.5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0부터 1.5까지의 넓이랑 똑같으니까 0.4332. 자, 여기는 0부터 2.5까지 넓이가 똑같으니까 0.4938. 두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4938을 더해주면 0, 6, 잘못했죠? 7이죠? 7, 12, 0.927이 나오는구만. 그렇지? 0.927. 이 값은 0.927이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답안지 적을 때 요거 당연히 적으셔야 되고, 자, 요거 Z로 바꿔주는 거 적으셔야 되고, 그림 그려주셔야 되고, 답까지 적어주는 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다음 문제는 한 명의 친구와 72번에 가위바위보를 한대. 72번 시행을 72번 하는 거야. 느낌이 이양분포구나 라는 느낌이 약간 들지. 그때 26번 이상 35번 이하로 이길 확률. 자, 근데 이때 이양분포를 쓸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막 쓸 거야. 아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72번 하고, 자, 가위바위보를 이길 확률이라 했으니까 이길 확률은 뭐야? 3분의 1이죠. 왜냐면 너 가위바위보를 해. 나는 주먹 가위보를 낼 수 있어. 보는 안 되네. 주먹 가위보를 낼 수 있어. 이렇게, 그지? 근데 내가 주먹 낼 때 얘는 낼 수 있는 거 3가지, 가위 낼 때 얘 낼 수 있는 거 3가지, 보 낼 때 낼 수 있는 거 3가지, 총 9가지를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기는 경우가 내가 주먹으로 이길 수 있고 가위로 이길 수 있고 보로 이기는 경우 3가지밖에 이기는 방법이 없지, 가지수가. 그래서 9분의 3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까? 3분의 1. 이래서 가위바위보에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서는 이 x가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써줘야 된다 했잖아. 이항분포에서 말하는 이항분포에서 x는 뭐뭐가 나오는 횟수, 뭐뭐 사람 수, 동물 수, 어떤 수, 뭐 200명을 뽑았을 때 사람 수, 1000마리 동물 뽑았을 때 호랑이 마리 수, 뭐 게임을 하겠을 때 이기는 횟수, 이런 식으로 끄트리가 수가 붙어야 돼. x의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자, 그럼 여기서 뭐야?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긴 횟수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이긴 횟수라고 적는 순간 여기 나오는 확률은 이긴 확률을 적어야 돼. 이긴 확률.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지금 이걸 x를 이긴 횟수로 아닌 거야? 문제에서 26번하고 30번 사이로 이긴 확률을 구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횟수가 어떻게 된다? 26하고 35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이걸 풀려면 요거를 표준화를 해야 되고, Z로 표준화를 하려면, 자, 얘를 이렇게 해결하려면 얘는 X를 Z로 바꿔주면 표준화를 해야 돼. Z로 표준화하려면 이거의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해. 근데 이 X는 이항분포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항분포는 다시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잖아. 정규분포로 바꿔서 어떻게? X, N 평균은 얼마야? 2개 곱하면 되지. 얼마야? 3, 2, 6, 3, 4, 12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 3분의 2를 또 곱하면 되지. MBQ니까 3분의 2를 여기다 곱하면 8, 26, 4의 제곱 이렇게 되구만, 그렇지? 그래서 이 x를 처음에는 이렇게 이항분포로 쓰시고 그거를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얘를 표준화를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확률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키포인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26이죠. 그리고 z. 자, 35죠. 빼기. 자, 평균이 24라 있으니까 24를 빼주고, 자, 시그마 4. 여러분이 이런 거는 처음에는 안 될 때는 이렇게 일일이 적지만 나중에는 그냥 암산으로 하셔야죠. 맞아. 그게 암산으로 하는 게 맞아.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고, 오른쪽은 4분의 11이 되나? 4분의 11. 4분의 11은 2.75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2는 마이너스 0.5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확률을 구하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것도 이제 물론 그림 그려가지고 0.5 마이너스 0.5 플러스 2.75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2.75까지의 넓이가 뭐냐면 0.497이고, 자, 마이너스 0.5 0.5까지 넓이는 0.1915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0.6289 같아요. 6285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값을 더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잠깐만, 선생님 저기 잠깐만요. 자,
자, 히터 좀 끄고 왔습니다. 자, 4번 문제. x가 또 이항분포를 따라. 그리고 이걸 구하래. 그러면 또 x를 표준화를 해야 되고, 표준화를 하려면 정규분포로 바꿔야 된다. 이항분포를 정규로 바꿔야 된다. 정규분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확률이 잘 안 나왔잖아. 이 확률이 안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x의 평균이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x의 평균을 어떻게 구했어, 앞에서? 그렇지. 얘랑 얘 두 개 곱해서 x의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MP잖아, MP. 1200P가 300이 된다. P의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P의 값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x가 이항분포 1200 4분의 1 이를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x는 또 뭐 또 따른다? 정규분포도 따른다. 두 개 곱하면 300. 자, 여기다 4분의 3을 다시 또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4, 7에 28, 4, 5, 2, 75. 75에다 또 3을 곱해야겠죠? 그럼 이거는 5, 5, 25에다가 5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이네. 그러면 결국은 3은 15. 15니까 이게 15의 제곱이 되겠네. 15의 제곱. 됩니까? 자, 이렇게 분산까지 구해주면 되더라. 이걸 이용해서 저걸 표준화를 하면 되지. x가 3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x를 z로 표준화를 해준다. 15, 그 다음에 315 빼기 300 이렇게. 이 값은 1이 되는 거지. z의 값이 1이니까 0, 1. 이 부분의 넓이죠.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야. 여기가 0.3413.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 0.5에서 0.3413을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4, 9, 9, 10, 7, 8, 5, 1. 0.1587이 나오겠네. 0.1587. 그래서 답은 0.1587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갑니다. 또 5번 문제. 자, 이항분포 나오고 또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당연히 이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 표준화를 해주기 위해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라는 것을 써준다. 평균은 NP 6일은 6, 6이 12.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다가 Q를 곱하면 돼. 6분의 5를 곱하면 되죠. 6분의 1이 P니까 6분의 5를 여기다 곱하면 10의 제곱 10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얘를 표준화를 그냥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써볼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그 확률이 0.0228이야. 그지? 그럼 얘를 표준화를 z로 시켜야 될 텐데 z로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10분의 자, 여기가 10이니까 120. 자, k 빼기 120. 이게 표준화를 한 값일 거란 말이야. 이 값이 0.0228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이 넓이를 구했더니 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여기 0인데 왜 봐봐. 여기가 부등호가 어때? 왼쪽이야, 왼쪽. 그러니까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야. 한마디로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이 된다 이 말이지.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부분이 된다 이 말이지. 얘가 도대체 여기 있는지 찾아야 돼. 근데 그 넓이가 0.0228이란 말은 0.5보다 작잖아. 이 절반이 0.5인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0.5를 넘어버리잖아, 색칠한 부분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얘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그리고 왼쪽에 색칠된 부분을 이 부분이 바로 0.0228이 되겠지.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가 바로 0.0228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네모칸이 바로 이 값이 돼야 한다 이 말이지. 그지? 같은 값이 돼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가 0.0228이면 자, 여기 넓이는 뭐야? 0.5에서 0.028을 빼면 0.477이거든. 여기 넓이가 0.477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문제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0.4772까지 넓이가 z값이 2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가 여기가 바로 0.477인데 2야. 그럼 당연히 이 값은 뭐겠어? 2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텐데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사실 이거랑 똑같아야 한다 이 말이지. 맞지? 자, 그래서 10분의 k-120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k의 값은 100이 돼야 된다. 그래서 k의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좋소. 두 문제 남았습니다. 금방 하지?
자, 배중이와 희경이가 각각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아래랑 같대.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야. 그러면은 60번의 가위바위보를 이거 많이 하는구나. 이거 약간 이항분포 느낌이나. X는 이항분포 60번. 가위바위보를 60번 하고 배중이가 30번 이상 이길 확률. 그러니까 배중이가 30번 이상. 그러니까 X는 뭐야? 이게 X가 가위바위보 이긴 횟수야. 이긴 횟수. 근데 이 이긴 횟수가 몇 번 이상? 30번 이상이라잖아. 30번 이상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문제 풀 때부터 X라고 넣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이긴 횟수라고 이 부분만 좀 명확히 잘 생각을 해내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 좀 표준화 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확률은 뭐야? 여기가 바로 이긴 횟수니까 여기는 이긴 확률이 들어가야 돼. 이길 확률. 한 번 했을 때 이길 확률. 가위바위보 한 번 했을 때 이길 확률은 어떻게 구하니? 배중이가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가위로 이기면 상대방이 뭐 내야 되냐면 상대방은 보를 내야 돼. 이렇게. 그지? 가위 내고 보 내야 반드시 배중이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배중이가 바위를 내면 상대방은 뭘 내야 돼? 상대방은 가위를 내야 배중이가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서로 모양들끼리 내야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 그래서 배중이가 가위로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야. 배중이가 이번에는 보로 이길 확률. 보로 이길 확률은 보 내면 상대방은 바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별표 친 것들을 서로 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보로 이길 확률은 16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가위로 이길 확률, 주먹으로 바위로 이길 확률, 보로 이길 확률을 각각 더해주면 이게 바로 배중이가 이길 확률이 되겠지. 이거는 16분의 4니까 16분의 6이 바로 배중이가 이길 확률이고 약분하면 8분의 3. 8분의 3이 바로 배중이가 이길 확률이기 때문에 딱 8분의 3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X는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는 얘랑 얘를 곱해야겠지? 계산이 4, 15, 2분의 4, 15, 35 미안 45 이게 배중이가 이기는 횟수의 평균이야. 평균. 22.5번 이기는 게 어딨어요? 아니 이건 지금 통계 수학이잖아. 그 정도 이긴다는 거지 22.5번은 이긴다는 말이 아니야. 22.5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MPQ. 자, 2분의 45에다가 자, 이거에 Q 8분의 5를 곱해야겠구만. 8분의 5. 그럼 곱해주면 맞나? 선생님 잘한 거 맞나? 60. 맞는 데 같은데 8. 2분의 3, 15. 2분의 45. 맞아요. 자, 16분의 계산이 좀 귀찮네. 16분의 약분 되는 거 없어. 16분의 자, 위에가 뭐냐면 95, 45잖아. 95, 45. 그러니까 9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딱 맞아떨어지네. 이 값을 어떤 거의 제곱이냐. 자, 분모는 4고 분자는 3하고 5가 있으니까 3, 5, 15지. 요놈의 제곱이구만. 그치?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한번 해보자. Z로 표준화를 하는데 이건 식이 조금 복잡해서 4분의 15가 시그마고 시그마는 4분의 15 평균이 2분의 45인데 30 빼기 2분의 45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60이니까 2분의 60에서 2분의 45를 빼면 2분의 15가 되지. 분자는. 자, 분모는 4분의 15가 되지. Z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15, 15 약분되고 2 약분되니까 1분의 2니까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0, 2. 이 부분의 넓이지. 0부터 2까지 넓이가 0.477이야. 0.477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0.0228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30번 이상 이길 확률은 0.0228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갑시다. 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한 개의 무게는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계속 확률 변수를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런 문제는 확률 변수가 2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변수 적어줘야 되거든. 이런 데서 여러분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처음에 읽는 순간 아까 뭐라 했냐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 x는 뭐뭐가 나오는 횟수, 뭐뭐가 나오는 사람 수, 뭐뭐의 마리수 이렇게 수가 나온다고. 이항분포의 이 x는. 그렇지? 근데 여기 보니까 문제 처음에 읽는 순간 수확한 한 개의 배 한 개의 무게가 이렇게 종기분포 따른다 했지. 그럼 이 무게를 x라고 할 수 있는 거지. x는 배 무게야. 배 무게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면 x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 630. 표준 편차가 50.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 중에서 계속 읽어볼게. 이 중에서 배 무게가 672g 이상인 것의 특산품이라. 특산품이 뭐야? 특상품이지. 특상. 제일 좋다고. 특상품의 조건은 무게가 배 무게잖아. 지금 배 무게. x는 배 무게잖아. 배 무게가 얼마 이상? 672g. 얘를 만족해야 특상품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여기 나온 문장들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적고 있는 것 뿐이야. 마지막 문장 볼게. 과수원에서 수확한 배 중에서 임의로 625개를 선택할 때, 잘 봐야 돼. 625개를 선택할 때, 이거 약간 625개 선택? 느낌이, 이항분포 느낌이 나지? 선택할 때, 그 특상품이 113개. 정확히 말하면 이 특상품의 특상품의 개수가 113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x가 113 이렇게 적으면 되겠니? 아니, x는 아까 너가 뭐라고 정의했냐? 배 무게잖아. 배 무게가 113 이상이라 이 말이야? 그 말 아니잖아. 여기서는 특상품의 개수가 113개 이상인데 이건 이미 우리가 이거 배 무게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x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다른 변수를 하나 더 잡아줘야지. 잡아줄게. y라고 하자. y. 그럼 y는 뭐야 결국? 특상품 개수잖아. 특상품 개수. 그렇지? 특상품 개수. 그리고 특상품이 113개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걸 구하라 이 말이야. 이걸 다. 그럼 이걸 구하려면 또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 표준화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y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몇 개의 선택에? 625개를 선택하잖아. 그리고 너가 여기에 넣어야 될 숫자가 뭐니? 여기에 넣어야 될 숫자가 바로 y가 특상품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특상품이 나올 확률을 여기다 적어두는 거야. 특상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이 특상품이란 게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이 조건을 만족하면 특상품이잖아.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뭘 적어야 된다고? 뭘 적어야 된다고? x가 672가 이상이 될 확률. 한마디로 이게 특상품의 확률이야. 특상품 확률이라고. 확률. 얘를 바로 여기다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다가. 됩니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x를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 이 x를 표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x의 정규분포 여기 적어져 있잖아. 얘를 이용해서 x잖아. x.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자가 중요한 거야. 문자를 처음에 잘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린다고. 그래서 Z로 표준화를 하는데 그게 뭐다? 50하고 630. 50, 672 빼기 6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야? 50분의 42니까 100분의 84구만. 0.84구만 이거 계산하면. 그럼 0.84 이상이 될 확률이니까 여기가 0.84. 0.84의 넓이 0.3. 여기 0.3이라고 나와 있네 표에서. 그럼 여긴 당연히 넓이가 0.2가 되겠지? 그지? 0.2. 그래서 0.2가 바로 특상품이 나올 확률이다. 이 특상품이 나올 확률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구했는데 이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계속 말하지만 y를 특상품의 개수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특상품의 확률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이 방금 계산한 0.2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y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y를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구해볼게. y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떻게? 평균은
10분의 1을 자 5분의 1이죠. 5분의 1을 얘다 곱하면 돼. 5분의 1을 곱하면 5, 1은 5, 20, 5, 125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4를 또 곱하면 되죠. 딱 5분의 4. 5분의 4를 곱하면 25에다 4를 곱하는 거니까 100. 한번 10의 제곱이 되고만 이렇게 되고만. 그지?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요 확률을 구해보자고. 요 확률 어떻게 구해? P, Z로 바꾸고 자 113 이상이니까 113 빼기 125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지.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되고만 이렇게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은 자 0이 있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1.2까지의 넓이가 0.38이니까 여기 0.38이고 여기 0.5니까 0.5랑 0.38을 더해주면 0.88이 바로 확률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선생님 좀 지금 푼 방법이 이게 좀 깔끔하게 노트 정리를 안 하면서 풀긴 했는데 여러분 정리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좀 도움 될 거야. 특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여기서 이 y 여기서 이 x 이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를 여러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지 선생님이 감점 없이 소수령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라 했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